지금부터 선박 해양 저항 추진론 2020년도 1학기 에디슨 격자 생성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로메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살로메를 틀어주세요. 살로메는 살로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다운로드 파일 받은 파일에서 run salome.bat 파일을 실행시키면 살로메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실행됐다면 위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눌러주세요. 파일 임포트 IGS를 클릭해서 다리우스 터빈의 블레이드 지오메트리를 가져옵니다. 다리우스 터빈 지오메트리 파일은 ETL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다리우스 터빈의 파일은 밀리미터 단위로 팝업창에 뜨는 yes 파일을 눌러야지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살로메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임포트 하셨다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서 파일이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해석을 위해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만들 건데, 먼저 내부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디스크 버튼을 누른 뒤 반경이 0.125m인 원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회전축 모사를 위해 반경이 0.011m인 원도 만들어 줍니다. 안쪽 영역은 날개의 지오메트리와 만들어진 두 개의 원을 사용해서 생성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축소하여 보시면 만들어진 원 두 개와 받아온 날개 지오메트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 렉탱귤러 페이스 항목을 눌러서 높이는 1.75m, 폭은 0.7m의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사각형을 X방향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페이스 1을 클릭해 준 뒤 위쪽에 있는 트랜스폼 패널을 클릭해 줍니다. 페이스 이동은 X방향으로 0.35m만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파티션 기능을 통해서 유체 내부 영역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디스크 1을 클릭하고 위쪽에 파티션 패널을 눌러서 오브젝트는 디스크 1, 툴 오브젝트는 디스크 2와 날개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주세요. 파티션을 오브젝트로 선택한 상태에서 리페어의 서프레이스 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유체 영역이 아닌 영역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페이스 투 리무브에서 날개 안쪽 영역과 축 안쪽 영역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Apply and Close를 누르시면 4개의 페이스를 지우겠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역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눈 모양을 누르시면은 각 영역을 씬에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 영역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 1을 선택한 뒤 파티션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툴 오브젝트가 디스크 1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Apply and Close를 눌러주세요. 외부 영역도 Suppress Faces 기능을 통해서 내부 영역과 겹치는 부분을 날려주겠습니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각 영역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2를 누르시면 각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영역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영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뒤 크리에이트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각 영역의 선을 그룹으로 생성할 예정이니 선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블레이드 영역의 선을 선택한 뒤 Add를 누르고 이름을 블레이드 1으로 지정한 다음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선을 선택하셔도 Add를 누르지 않으면 그룹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Y축 방향에 있는 블레이드를 블레이드 1이라고 이름을 짓고 반시계 방향으로 블레이드 2, 3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날개에서 트레일링 엣지는 따로 그룹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1의 트레일링 엣지는 블레이드 1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블레이드 2와 3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다음은 축이 될 부분을 이너 월로, 그리고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경계면 중 내부 영역 쪽의 것을 인터페이스 B로 이름 붙여서 블리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왼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 영역의 경계면 생성을 위해서 그룹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외부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의 인렛, 플러스 X 방향의 아웃렛 그룹을 생성해주세요. Y 방향의 아우터 월 그룹도 생성해주세요. 각 그룹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소문자를 잘 구별해서 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영역과 내부 영역의 경계면에는 인터페이스 A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룹을 생성해주세요. 지오메트리 생성이 끝났으니 이제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메쉬 패널을 눌러서 메쉬 생성 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이노전을 선택한 뒤에 위에 크리에이트 메쉬 패널을 선택해 주세요. 알고리즘은 넷젯 1D 2D를 눌러주시고 하이포테시스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 넷젠 2D 파라미터를 선택해 주세요. 맥스 사이즈를 0.005, 민 사이즈를 0.001로 설정한 뒤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래에 Add Hypothesis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 프리즘 레이어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리즘 레이어는 난류 해석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저는 토탈 시크니스를 1.6434 2의-3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Y 플러스 기준으로 30에 해당되는 값이며 넘버 오브 레이어는 6 그리고 스트레치 팩터는 1.1을 넣어줬습니다. 엣지스 윗 레이어스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블레이드와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끌어다 놓고 애드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OK를 눌러서 앉힌 뒤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프리즘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애드 하이포테시스 옆에 있는 톱니 버튼을 눌러서 프리즘 레이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프리즘 레이어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사이에 있는 프리즘 레이어로 메시 퀄리티를 위해서 추가하였습니다. 토탈 티크니스는 0.002로 레이어 수는 2개로 그리고 스태치 팩터는 1.1로 한 뒤 엣지 윗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영역을 선택한 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리즘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메시 세팅을 저장해 주세요. 구분하기 쉽도록 메시의 이름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서브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서브 메시를 생성할 메시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서브 메시를 선택해 줍니다. 먼저 블레이드를 위한 서브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와이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하이포테시스는 로컬 랭스를 선택해 주세요. 랭스를 0.0005로 수정해 주시고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정해 줍니다. 어플라이를 눌러 서브 메시를 생성해 주시고 동일한 세팅을 가지고 블레이드 2와 3에 적용시켜 줍니다. 이제 트레일링 엣지의 서브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랭스만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바꿔주시고 블레이드와 동일하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블레이드 2와 3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일링 엣지 서브 메시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서브 메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너월을 위한 서브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너월의 랭스는 6.2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이제 인터페이스의 서브 메시를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랭스는 0.005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시 생성에 앞서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도구바에 톱니 모양의 컴퓨터 패널을 선택해 주시면 메시가 생성이 됩니다. 메시 생성 이후 뜨는 팝업 창에서 메시 생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 혹은 축소하여 생성된 메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개와 인터페이스 주변에 프리즘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 영역을 위한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외부 영역 또한 아우터 존을 선택한 다음 크리에이트 메시를 눌러주시고 넷젠 1D, 2D를 알고리즘으로 선택해주세요. 하이포세시스는 똑같이 넷젠 2D 파라미터로 선택해주시고 맥스 사이즈는 0.02, 민 사이즈는 0.001을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외부 영역도 내부 영역과 똑같이 경계면에 프리즘 레이어를 삽입해줍니다. 토탈 시크니스와 넘버 오브 레이어, 스트레치 팩터는 인터페이스 B와 동일하게 설정해줍니다. 외부 영역도 내부 영역과 동일하게 서브 메시를 생성해줍니다. 인터페이스 A의 서브 메시를 생성해주고 서브 메시의 세팅은 인터페이스 B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이제 외부 영역을 선택한 뒤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컴퓨터 패널을 눌러서 메시를 생성합니다. 이제 축소해서 보게 되면 바깥 영역과 안쪽 영역 모두 메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Create Groups from Geometry 기능을 활용하여 메시에서 경계면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매치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Create Groups from Geometry를 선택한 다음 지오메트리에 아까 지오메트리 생성 시 만들어 놨던 그룹들을 모두 넣어줍니다. 이제 엣지 그룹스의 트레일링 엣지와 관련된 그룹을 모두 지워주시고 블레이드를 선택한 뒤
Edit Group as Standalone을 선택해서 그룹을 수정해 줍니다. 블레이드 2와 3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2차원 격자 생성 및 경계 조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에서 사용되는 격자는 3차원 격자로 2차원 격자에서 익스트루션이 필요합니다. 익스트루저 격자 영역을 선택하시고 위쪽 창에 모디피케이션 항목을 누른 뒤 익스트루션을 클릭합니다. 노드 엣지 페이스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Z 방향으로 얼마나 확장할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0.01을 사용하였습니다. 바깥 영역도 동일하게 익스트루션을 수행해 줍니다. 어플라이 앤 클로스를 누르게 되면은 격자가 익스트루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된 격자 영역의 페이스 그룹에서 언더바 익스트루디드라는 이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이제 격자 파일을 내보내겠습니다. 격자 영역을 선택한 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Export UMV 파일스를 선택해 줍니다. UMV 파일명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myInner라는 이름으로 내부 영역을, myOuter라는 이름으로 외부 영역의 격자를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격자 스터디 파일을 저장해 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제 수정한 격자로 어떻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디슨 홈페이지에서 스누폼 2D 다리우스 이그젬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해 줍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마스터에는 아우터 메시가, 슬레이브에는 로테이트 메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 경로에 방금 전에 만든 아우터와 이너 메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각 경로에는 UMV 파일이 반드시 한 개씩만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UMV 파일은 모두 지워주세요. 파일을 경로에 알맞게 집어넣으셨다면 구분이 쉽도록 폴더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폴더를 압축해 주세요. 압축 프로그램은 상관없지만 압축된 파일 확장자명이 무조건 TAR 확장자여야 됩니다.
주속비를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 예시 파일의 런 경로에 들어가면 유입류 속도 및 회전 속도에 대한 세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런 경로 아래 0 경로 아래 있는 U 파일을 보겠습니다. 유입류의 속도가 2.3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 경로 아래 컨스타트 경로 아래 다이나믹 매치 딕트를 보겠습니다. 예시 파일에는 주속비 2.5의 각속도인 65.71 라디안 퍼 세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속비는 유입류 속도, 회전 속도, 그리고 터빈의 반경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터빈의 자세한 제어는 CFD 프리랩 자료에 있습니다. 이제 터빈의 각속도를 주속비 2.0에 해당하는 52.57 라디안 퍼 세컨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 후 다이나믹 메시 딕트를 동일한 경로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석 케이스 파일을 아까와 같이 압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디슨 홈페이지를 열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마이 에디슨에 들어가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이때 파일명은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명과 다른 파일명이어야 됩니다. 업로드가 다 되었다면은 선박 해양 저항 추진론 에디슨 강의실 홈에 들어가서 강의 사이언스 앱 중 스누폰 POW의 런을 눌러주세요. 이제 새 시뮬레이션을 생성해 주시고 아까 올렸던 새로운 격자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파일을 누르시고 submit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스태튜 창을 통해서 상태가 러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 파일도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생성해 주시고 아까 올렸던 주속비 2.0에 대한 케이스 파일을 누르시고 submit을 눌러주세요. 이 해석 케이스로 주속비 2.0의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태창이 러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 파일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